안녕하세요. 1월 17일 HLB. 오늘은 시장을 아침에 좀 보고 보지를 거의 안 했는데 오늘은 코스피 시장도 1%대, 코스닥 시장도 1.4%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오늘 HLB의 그룹주를 보게 되면 HLB 테라퓨틱스가 넥스트 사이언스와 함께 4.36%, 넥사가 5.5%의 가격 조정, 나머지는 아주 약보합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HLB 테라퓨틱스는 이제 작은 분봉의 모습으로 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가격 조정이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서 하방 경직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요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가장 관심을 많이 좀 가져보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네요. 한편 HLB 테라퓨틱스가 가장 초점인 이제 오버셀의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차후에 이번 주 정도로는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글로벌 시장을 관찰을 하면서 HLB 테라퓨틱스 손실 구간인데 저점을 다시 한번 아직 시작인 과정이어서 6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잡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번 주 정도에 가장 저점에 위치해 오지 않을까. 최근에 전에 전신이 바로 G3BNT죠. 최근에는 가장 저점이 이 부분에 터치를 했으니까 12,500원까지의 터치를 했네요. 현재 13,150원, 혹시 13,000 이하에서는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께서는 조금 더 요 일봉의 모습, 요 5일선이 좀 흘러내리고 있죠. 오늘은 개파락까지 나왔고, 그런 일봉의 모습도 횡보를 하고 터닝하는 5일선을 주가가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HLB 테라퓨틱스는 들어가시면 좋을 것이고요. 저는 좀 사실은 기술적으로 봐서 바닥권에 과감하게 도전이 있죠. 약간은 모험, 그러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는 일단은 5일선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최소한 그러한 모습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기술적으로 낫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장은 안 봤는데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축소 부진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기사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HLB의 또는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에서 1월의 세 번째 주 왜 이 시장은 현재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 조금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될 것인가. 코스피는 2,900선이 무너진 상황이었었죠. 외국인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2,526억 원의 순매도, 코스닥은 1,150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한편 기관은 이렇게 순매수를 보였죠. 기관은 끝없이 매도할 수가 없는 제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가를 거래소라든지 우리는 현재 HLB는 코스닥 종목, 물론 넥스트 사이언스는 코스피 종목이지만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매 형태 순매도 1,150억을 했지만은 매도는 1조 원, 매수는 9,200억 원에 해당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장세이죠. 6조 5천억 원을 매도를 하고 매수는 6조 5,700억 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이렇게 하락폭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매매가 잦고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와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1,800억 원의 매도, 그리고 매수는 2,998억 원, 3,000억 매수도 되지 않아요.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매매의 비중이 상당히 컸고, 그럼에도 왜 이렇게 13.49%, 957.9포인트를 형성을 했느냐? 1.4%의 가격 조정, 약보하, 약세를 보이면서요. 바로 저는 신용장고나 이런 부분에 투매로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스스로의 무덤으로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여파로서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지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축소 부진으로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인들 이렇게 매수 매도 6조 5,533억 원의 매도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아니라 아래쪽에 받쳐놓고 거기에 손절을 치게 되면 매도하고, 그러한 매도 매수의 시장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코스피 역시 거래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5조 외국인과 기관의 수량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시장 주체로서 부각이 되죠. 그래도 이렇게 4,800억 원 이런 데이터상으로는 순매수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은행이 오늘은 4,348억 원에 대한 매수,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이렇게 상장을 공모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시장을 개인들이 관망을 하면서 공모 청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내에서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에서의 하락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이러한 부분이었었지, 외국인과 기관의 이러한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한 이런 것으로는 저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우선은 현재 이 시각에 유럽 증시가 현재 저녁에 10시 20분 정도가 되는데,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 전부 다 강보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0.7%의 상승이요. 네, 글로벌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시장은 조금 더 개인들의 그러한 부분이 시장의 하락의 영향이 크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 64조 원에 해당을 하고, 신용잔고가 23조 1134억 원, 23조는 조금 많다 생각을 하고, 23조 미만 또는 22조 요 정도 이하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지수 조정이 보였을지라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약세로 보이지 않을 것인데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란 1192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에 보게 되면 상승의 모습을 보였었고요. 국내의 코스피 코스닥의 약세는 바로 개인들 때문에 그렇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기관은 끝없이 매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 또 바라봐지고요. 삼성전자 지난 주말에 제가 영상을 했는데, 오늘 또 역시나 외국인은 매수로 견지를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 보유 지분은 52.23%, 여전히 올해 2022년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에서 더 이상 매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할 것이고, 만약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하락이 된다라면 1% 정도 6천만 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51.17%까지의 외국인 비중이 축소되었고, 그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나면서 1% 이상, 즉 6천만 주를 사들이면서 현재 외국인 보유 지분은 52.23%, 삼성전자로 인해서 가격 지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도 역시 셀트리온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6%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HLB와는 다르게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보이면서 자사주 매입, 매드팩토 역시도 오늘 또 큰 폭으로 시장에 아주 제약바이오 위주로 상당히 큰 축소되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매드팩토도 역시 최근에 5만원대에서 35,700원까지의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냉랭해졌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분식회계 이야기로 해서 현재 제약바이오 위주로서 우리의 시장은 좀 아주 찬 겨울 칼바람의 그러한 시기가 되어져 있지 글로벌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 그래서 HLB 이 주주분들 그룹주에서는 저점 공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HLB나 이 그룹주들은 가격 조정이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HLB는 34,400원의 거래량이 보였었고 34,000원대 그 이하 33,000원이라고 한다라면 여기 전저점 12월 말 정도 3만 이때가 32,000원 3,000원 따라서 34,000원 아래 33,000원대라고 한다라면 감사함의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단기 장기 물량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그래서 1분기 2분기 지속적으로라고 한다라면 33,000원, 32,000원대까지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좀 더 가격 하락이 좀 더 나오더라도 이제 관망하는 기다리는 아니면 당분간은 홈 트레이딩을 꺼놓는 MTS라든지 이런 부분 보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멘탈 키우는 방법으로 기다리시면은 분기에 현금 매출, 영업이익 등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3주 첫날이어서 HLB의 새로운 어떤 베테랑 소식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HLB는 오늘 거래량이 금요일보다 더 적은 48만 주의 거래량, HLB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이 여기가 있는데 58만 9천 주의 거래량을 보였었고요. 우선은 HLB부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는 21선을 일단은 하회한 250원 0.72%의 코스닥 시장이 1.39%의 조정이 보였는데 0.72%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HLB 오늘 공매도는 43,279, 평균가는 34,000원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재 10시 24분이기 때문에 대차는 11만 주, 대차 상환은 10만 주 보여주고 현재 대차 잔고는 1,447만 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38,000주를 대차를 했고 상환은 18만 4,000주 지속적으로 이곳 생명과학은 대차가 줄어들고 있네요. 일단 1170만 주 정도에서 현재 944만 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장중에 오늘의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HLB부터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4일째 47,947주를 매도하고 금융투자가 다시금 63,000주 최근 목요일과 금요일 던진 물량보다 많이 들어온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HLB 제약부터를 보겠습니다. HLB 제약은 오늘 보합으로 됐네요. 13,800원. HLB 제약은 14,000원 정도 이하, 그 아래에 잠시 담으면 오늘은 저가가 가장 낮은 가격이 13,350원, 상당히 저점, 좋네요. 이런 부분 저가에 사신 분들 오늘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고요. HLB 생명과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서 5일선을 데드한 모습, 오늘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꺾여지는, 그러다 보면 5일선이 상승하던 5일선이 주가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5일선에 꼬부라질 것이고요. 11선도 몸 등 데드한 모습 서서 21선이 13,000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희소식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 흐름은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13,000원까지를 이제 HLB 생명과학은 열어둬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네요. HLB 테라피우티스 일봉에서의 현재 12,400원에 지난 9월경에 여기 최저점인데 여전히 이렇게 5일선과 21선, 21선이 역배열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몸통으로 뚫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아마 투매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고요. 14만 5천 주로서 4.36%의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심화되고 일단은 식구님들께서는 좀 지켜보시는 바는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과매도의 영역이 나와서 5일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응집되는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이라서 아마 13,000 이하에서는 분봉의 모습으로 정도 응집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더 추매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는 잘 보지는 않았는데 7% 정도의 하락이 된 손실로 이렇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6개월 정도를 보고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HLB 테라피우틱스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노터스 2.44%, 종가는 27,950원, 28,000원을 하회한 모습이네요. 노터스는 최근에 28,000원 정도가 저점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28,000원 아래에서는 괜찮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분봉으로도 많이 좀 봐야 되겠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여전히 아직은 21선의 다음 모습이고 이것은 저는 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제 분봉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HLB입니다. HLB는 오늘 종가가 34,400원이었고 요거를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34,000원이 바로 여기 즉 지난해 12월에 17일 정도에 34,000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1월달 들어서 두 번 정도 오늘 1월 올해 들어서는 가장 34,0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오늘 종가는 물론 34,400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봉의 모습에도 이렇게 그 흐름이 역배열의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36,000원을 돌파하거나 이렇게 안착이 되지를 않고 저점들이 점차적으로 낮아져 가는 모습. 마지막에 좀 더 끌어올린 모습이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48만 주 가지고는 새로운 수급은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역대 가장 최근에 적은 가격은 34,000원대 그 이하. 요 부분은 요거밖에 없었죠. 여기가 조금하고 여기가. 따라서 33,000원대라든지 32,000원대라든지는 1분기나 2분기를 상황을 보아서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1분기가 되려면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아닌가요? 5월 15일이 1분기 실적 발표군요. 그리고서 2월 15일 정도,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지난해 4분기의 실적, 그곳에서 아마도 로열티, 항서의 로열티가 기록되지 않을까. 내지는 이제 사업보고서 3월 달에 발표는 사업보고서에 이제 로열티, 항서에서의 로열티의 금액이 아마 기록을 할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1월 17일이 오늘이니까
33,000원대에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좀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공격적인 부분 할 수도 있고 아직은 현재는 분봉의 이러한 이평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직은 매수자리보다는 관망의 모습이라 보여지고요. 공격적인 분은 여기에서 전저점 부근에서 사볼 수도 있고요. 저는 HLB는 일단은 지켜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또 조금 더 지켜볼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곳에 돌파하기 어려운 13,500원에서는 오늘 일부 하회했다가 다시 끌어올린 13,700원에 100원 하락한 모습이고 13,500원은 잘 지켜지는가 봐야 될 거고 여전히 이런 부분은 아직은 생명과학도 베트남에 소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들이 점점점 낮아지는데 이것은 이 방향에서 여기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테라퓨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여전히 우하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일봉에서는 이미 과매도 영역에 이곳에 13,000원에 오면서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요 영역에서 이제 분봉으로 여기에서만 좀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면은 저는 과감하게 5일선, 일봉에서 5일선이 주가가 돌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격적으로 한번 대시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죠. 아직은. 우리가 시장은 쥐락펴락은 할 수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요거 팔고 다른 데 가고 하게 되면 수수료 떼고 무엇 떼고 그렇게 되면 손실입니다. 아직은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수료도 나가지 않고 세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시장이 여의치 않아요. 그러나 글로벌 시장은 그렇게 지난 금요일에 미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고 여전히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 박스권 매매 지난 영상 일요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시장은 박스권 매매에 임하고 있다. 박스 하단 정도를 고려를 해서 저가에 진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나 국내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 상황이 아니고 개인들의 그러한 매매에 임한 투매 형태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한 것은 이렇게 제로섬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거래 내용을 이와 같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의 개인들의 매매가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매도 물량이 투매 물량, 손절 물량이 되고 저점 매수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지수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는 어느 정도 매매의 한계. 여기 거래대금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많이 공격적으로 매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감안을 할 적에 시장의 현재로서는 개인들의 투매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10시 34분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움직임은 잘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고요. 현재 나스닥의 선물은 강보합으로 현재 18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는 강보합으로 형성 0.7%, 독일이 0.4%, 그리고 영국도 0.78% 정도 상승세. 국내 증시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보시게 되면 니케이가 200포인트 상승, 상해, 홍콩 항생만이 홍콩 지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보합을 보이고 있네요. 국내의 글로벌 증시의 아시아 형태를 한번 오늘 살펴를 보면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는 강보합으로 형성돼 있고요. 한국만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1%대의 하락을 보였고 일본 니케이나 일본 터피
트로픽스는 강보합을 형성을 했고 뉴질랜드, 말레이시아가 0.29, 0.8%, 1% 미만인 약보합을 형성을 했고 베트남, 홍콩 항생이 1%의 조정, 그리고 베트남 정도,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뭐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베트남이 마이너스 2.89%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폭이라든지 큰 상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시아의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는 강보합을 형성했다. 대한민국만이 대만의 가권지수 한번 볼까요? 대만이 뭐 여기는 대만의 가권 지수가 역시 대만도 0.66의 강보합을 형성을 했다는 것. 오늘은 HLB 어떤 임상의 그러한 모멘텀보다는 현재 글로벌 시장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HLB 그룹주들의 움직임을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내일은 유럽 증시라든지 미 증시에 따라서 다시 반등의 여지가 나올지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져 나갈지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힘내시고 현금 보유도 때로는 투자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요. 저는 오늘은 조금 어떤 독서나 이런 부분을 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좀 머리가 텅텅 비는 것 같아서 독서에 조금 더 시간 할애를 하고 영상은 조금 줄이는 이렇게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책이 피터 데이비스인가요? Dedicated의 아주 그 독서에 좀 정독을 하면서 무슨 학문 공부하듯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고 이러한 책을 우리 그 진양건 회장이 좀 제발 읽었으면 아주 이렇게 각박하게 선택지가 아주 많은 이러한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선택과 집중으로 여기서 dedicated에서 전념하는 집중하는 그러한 기업에 하는 그러한 책은 우리 진 회장이 좀 읽어서 좀 깨우치는 아무튼 66년 말띠님 참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좀 종목 각 기업에 좀 집중을 해서 전념을 해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는 이제 더 이상 인수합병하지 않고 그러한 시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